지금부터 SMAT 서비스 경영 자격 능력 평가 모듈 C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모듈 C는 서비스 운영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듈 A를 다른 모듈들보다 더 큰 공간에 더 위에 배치한 것은 두 모듈을 공부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는 모듈이기 때문입니다. SMAT에서 자격증 급수를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모듈 A를 통과하셔야 하고, 모듈 A를 통과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모듈 B와 모듈 C를 취득하셔서 관리자와 컨설턴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새 시험은 각 과목당 20문제가 출제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자격증 시험치고는 꽤나 까다로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SMAT를 쉽게 취득하려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시험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듈 A는 직장 내의 에티켓과 매너 같은 기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학습 내용에서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과 같이 기본적인 것을 합숙합니다. 쉽게 말해 모듈 A는 직장 내에서 전화 받는 방법과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 같이 서비스 종사자이기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매너, 에티켓 등을 객관식 문제로 풀어보는 시험입니다. 즉 A로 내려갈수록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 가능한 문제가 나오고, 반대로 모듈 B와 C에 가면 갈수록 절대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경향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선 모듈 A가 최우선이지만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인정받으려면 모듈 B와 C를 치중한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노하우 동스쿨에 없었던 모듈 C를 개괄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모듈 C, 서비스 운영 전략이란 서비스 현장에서 CSM 및 HRM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수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공급과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전략 관리자 양성이 목적인 시험입니다. CSM은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고객 만족 경영의 영어 약자이고, HRM은 Human Resources Management, 인적 관리의 영어 약자입니다. 모듈 C의 시험은 5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서비스 산업 개론에서 서비스와 재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마케팅 믹스,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인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에서는 자이스물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의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발생하는 서비스 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서비스 공급 및 수요 관리에서 수요 관리의 필요성만 설명하고 나머지 대략적인 학습 전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모듈 C의 난이도를 직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산업 개론에서 상품이란 재화와 서비스로 나뉘어집니다. 재화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상품인 차나 장난감 같은 것들이 있고, 서비스는 상담, 교육, 병원 진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무형성을 가지고 있고 이질성을 갖고 있으며 비분리성으로 고객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소멸되는 소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비스는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상담 일지나 수료증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뉴얼이나 커리큘럼을 만드는 방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러브록은 이러한 기준들로 서비스를 나누곤 했습니다. 물론 예외로 서비스와 재화가 합쳐진 자동차 판매업 같이 융복합적인 형태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서비스와 재화의 개념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가야 합니다. 기존 마케팅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른바 4P라고 하는 4가지 요소를 꼽았습니다. 제품, 유통경로, 가격, 홍보. 그러나 서비스 산업에 와서는 앞장에서 언급한 서비스의 고객 고유의 특성인 무형성과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성이 추가되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4P의 Physical Evidence, People, Process를 추가하여 7P가 됩니다. 각각의 요소들은 서비스의 특성을 보완하는 데 필요합니다. 피지컬 에비던스는 물적 증거이고, people은 사람은 비분리성을 뜻합니다. 서비스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의 대상 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전에 수업을 했는데 학생이 오후에 학교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교육이 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서비스는 서비스 주체와 대상에 따라 이질성이 발생하는데 이를 다루는 요소가 프로세스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과 전라남도 목포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 즉 서비스 품질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이스물이 주장하는 서비스의 품질이란 무엇이냐? 자이스물에 따르면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인 질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시각된 서비스 품질이고, 상품의 구체적인 속성이라기보다 매우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서비스 품질은 태도와 유사한 개념 또는 태도의 한 형태로서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소비자들에게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서비스 상품들 간의 상대적인 우월성 또는 우수성에 따라 고, 저로 평가된다. 자이스물의 이론을 쉽게 말하자면 그냥 고객이 주관적으로 지각되는 것,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이 서비스의 품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서비스 경쟁자들과 꾸준히 경쟁을 하고 더 발전해야 됩니다. 서비스 품질에서는 절대적인 것이란 없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최고의 서비스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이스물은 다음과 같은 도식을 만들어서 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갭이 발생하는지 연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직접 도식을 살펴보며 이해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생각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3과목에서부터는 서비스 공급 및 수요 관리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 전에 왜 수요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만약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남는 서비스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비분리성과 무용성에 관련되는 것이지요. 서비스는 재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요자가 적다면 유지관리비가 들 것이고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이 발생하여 경영의 악화를 야기합니다. 반대로 서비스가 초과하게 되면은 고객 대기 발생 현상이 생겨나고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음식점에 갔는데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서 그것 때문에 생긴 불만족이 그 음식점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판매 그리고 수익 기회도 상실됩니다. 서비스 공급 및 수요 관리에서는 제3과목부터는 암기보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분포 같은 것들로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이 식을 외우고 계산하기보다는 식의 의미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와 5 과목부터는 그전 3과목에 비해서 많이 수월해집니다. 만약 학사생이시라면 교양 시간에 보았을 법한 수준의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인사고과, 노사관리, 갈등 해결 등과 같이 말 그대로 사람과 노동을 관리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조직의 갈등하는 것이 제4과목의 문제 내용입니다. 제5과목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거나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친숙할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소와 스왓 분석 등이 나와서 경영학 기초 수준에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이시면은 따로 학습을 해본 것이 좋은 학습 전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